오늘은 조선시대 밥상 이야기입니다. 누가 먹느냐에 따라 반찬 수가 12가지이기도 하고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종류의 밥상, 왕의 수라상, 사대부의 반상, 백성의 소반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왕의 밥상, 수라상. 조선은 왕의 식사를 수라라고 불렀습니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로 고려말 몽골 풍습이 들어오면서 왕의 진지를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 수라상을 준비하는 곳이 수락관, 곧 왕실 전용 주방입니다. 수라상공이 책임지고 그 아래 많은 나인들이 음식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왕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상징이고 통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행위이자 왕실 문화의 지백체였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3끼를 먹지만 조선의 왕은 하루 5끼를 먹었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첫 번째 밥상이 올라왔습니다. 초조반이라 불렀는데 죽이나 미음 같은 유동식으로 왕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정식 식사, 조수라가 올라왔습니다. 12첩 반상이 완전히 차려진 형태입니다.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간식 개념의 낙것상,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두 번째 정식 식사인 석수라, 조수라와 동일한 격식의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야참이 올라왔습니다. 식혜나 죽, 떡, 약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라상의 핵심은 12첩 반상입니다. 첩이란 반찬 접시 하나를 뜻합니다. 그런데 12첩 외에 밥, 국, 찌개, 찜, 전골이 별도로 올라오니 실제 그릇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수라상에는 두 종류의 밥이 함께 올랐습니다. 흰 쌀밥인 흰수라와 오곡이나 팥을 넣어 지은 홍반이 있었습니다. 국도 2가지가 올라왔는데 곰탕 계열의 탕과 맑은 장국 2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반찬은 생채와 숙채, 구이, 조림, 전, 젓갈, 장아찌, 그리고 편육, 포, 회, 마른 찬, 김치가 골고루 갖춰졌습니다. 궁중 진상품으로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최상급 식재료만이 수라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는 반드시 제철에 나온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라상이 왕 앞에 놓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기미상궁이 먼저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독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미상궁은 맛과 간, 온도, 상태까지 동시에 점검했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도 곁에서 왕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몸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음식은 상에 오르기 전에 제외되었습니다. 계절과 절기에 따라 수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월 초하루엔 떡국, 단오엔 수리치떡, 추석엔 송편, 동지엔 팥죽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기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늘에 제를 올리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진귀한 식재료로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낙지와 홍어, 함경도의 명태, 강원도의 황태, 경상도의 대구, 충청도의 인삼 등이 있었습니다. 해삼, 전복, 홍합 같은 해산물과 꽁, 잉어, 소고기 같은 고급 식재료도 수라상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제2장 사대부의 밥상, 반상. 조선의 사대부는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음식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고 몸을 다스려라. 라는 공자의 말씀을 좌우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선비의 밥상은 왕의 수라상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격식과 절제 안에서 음식의 품격을 추구했습니다. 조선은 신분에 따라 반찬 수를 제한했습니다. 대부 이상의 양반은 9첩 반상까지, 사계층의 선비는 7첩 반상까지 허용되었습니다. 9첩 이상은 왕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7첩 또는 9첩의 선비 밥상에는 흰 쌀밥 또는 잡곡을 섞은 밥,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찌개, 나물, 김치는 기본이었고 여유가 있는 가문에서는 구이, 전, 조림, 젓갈, 포 등을 추가했습니다. 선비 집안의 밥상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바깥 주인이 먼저 가장 잘 차려진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 가족들은 안채에서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남녀 유별의 원칙이 밥상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어른이 수저를 드시기 전에 먼저 먹으면 상사람 취급을 받았고 어른이 밥을 다 먹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는 것도 결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청빈을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퇴계 이황은 채식 위주의 소식을 즐겼고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 중에도 텃밭을 갖고 채소를 길렀습니다. 육고기는 제사나 잔치 때만 볼 수 있었고 평소엔 두부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선비 집안 밥상이 가장 풍성해지는 때는 제사와 혼례날이었습니다. 평소엔 구경하기 어렵던 고기, 생선, 전, 탕, 떡, 식혜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더하여 지방마다 고유한 제사 음식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께 올리는 것이기에 정성과 격식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지방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제사 음식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철에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여자는 제사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단 종갓집 맏며느리는 예외였습니다. 영남의 선비 집안에서는 돈베기가 제사상에 올랐고 안동찜닭의 원형이 제사상에 올랐으며 호남 지방에서는 홍어와 낙지, 해산물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공부하는 유생들이 머무는 서원이나 향교에서는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 집안의 풍요와 관계없이 비교적 단출한 밥상이 차려졌으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하고 영양 있는 음식이 권장되었습니다. 제3장 백성의 밥상 소반. 조선 백성 대다수는 농민이었고 그들의 밥상은 철저히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채워졌습니다. 흰 쌀밥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치였고 보리밥, 조밥, 수수밥, 콩밥 등 잡곡밥이 주식이었습니다. 특히 봄철의 보릿고개는 조선 백성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새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 시기에는 쑥과 냉이, 달래, 솔잎, 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연명했습니다. 심한 흉년에는 흙으로 만든 흙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기근은 빈번하고 잔인했습니다. 백성의 밥상에 가장 자주 오른 반찬은 김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는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들어오면서 자리 잡은 것이고 조선 초기에는 소금에 절인 백김치나 장아찌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배추, 무, 갓, 오이, 동치미 등 계절에 맞는 재료로 다양한 김치를 담가 겨울철을 버텼습니다. 어쨌든 김치는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된장과 간장은 백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을에 메주를 쏘어 볕에 말리고 겨울이 지나면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보리밥이면 그것이 곧 한 끼였습니다. 젓갈 또한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조기젓은 밥반찬이 되는 동시에 김치를 담글 때 감칠맛을 더하는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조선 백성에게 소금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내륙 지방의 농민들은 소금 한 줌을 구하기 위해 곡식을 들고 멀리 해안까지 가서 물물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소금의 유통을 일부 통제했기 때문에 소금 부족은 백성의 음식 문화를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봄마다 들과 산에서 뜯어온 냉이, 달래, 쑥, 고사리가 밥상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가을엔 무청을 새끼줄에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아 말린 시래기가 겨우내 된장국 재료가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로 밥상을 꾸리는 이 방식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상적인 식단이었습니다.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설날, 추석, 홀례, 돌잔치 같은 특별한 날뿐이었습니다. 이런 날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 속에서 음식은 노동과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4장 지역별 다양성. 조선 백성의 밥상은 지역에 따라 뚜렷한 개성을 보였습니다. 해안 지역 백성들은 생선과 해산물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산간 지역 백성들은 감자, 옥수수, 도토리, 산나물에 의존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보리와 조가 주식이었고 전라도에서는 삭힌 홍어와 젓갈 문화가 발달했으며 경상도에서는 고추를 이용한 매운 음식이 발전했습니다. 도토리묵은 특히 산간 지역 백성들의 대표적인 구황식품이었습니다. 도토리를 갈아 전분을 내어 굳힌 묵은 가을에 대량으로 만들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소박하지만 훌륭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제5장 세계층의 밥상이 말해주는 것. 조선시대 세계층의 밥상은 단순히 음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 자체를 보여줍니다. 왕의 수라상은 국가 권력과 의리의 집약이었고 사대부 양반의 반상은 유교적 가치관과 신분 문화의 반영이었으며 백성의 소반은 자연과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남은 민중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 김치, 나물무침은 백성의 밥상에서 비롯되었고 신선로나 각종 궁중 요리는 수라상의 유산입니다. 불평등한 신분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꽃피운 음식 문화, 그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 음식의 풍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밥상에 숨어있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보겠습니다. 양반 가문의 신선로와 부자 상인의 밥상, 그리고 사찰 음식의 철학. 더하여 조선시대에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예였다는 놀라운 잔반 문화까지. 소쿨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과 음식디미방 등의 사료와 저서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